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변수가 누라 주로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했죠. 관찰이 안 되거나 해서 그런 경우 혹은 이제 불필요한데 어떤 변수가 이제 모형에 들어가는 경우 이런 두 가지 경우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약간 얘기를 했고요. 특히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누락된 변수로 인한 편향 이것이 가장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미시경제학적 주제를 분석하는 미시 계량 분석에 있어서 지금 그것이 바로 첫 걸음인데 사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효율성, 즉 추정치의 분산의 크기에 대한 논의를 하기 이전에 이 추정값이 OLS를 통한 추정값에 만약에 편의가 불편 추정량이 아니게 된다면 이거는 더 이상 진전될 수가 없거든요, 논의가. 그래서 일단 이 누락된 변수로 인한 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단순한 경우라면 이제 설명서 두 개가 있는 경우에 이제 하나 빠지면 나머지 있는 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설명 변수가 이제 3개 그 이상으로 늘어날 때를 논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형의 설명 변수가 더 많을 때, 그러니까 3개부터 그 변수 누락으로 인한 편의의 부호를 도출하기는 일반적으로 좀 어렵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한 설명 변수라도 오차항과 상관되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모든 OLS 추정량들이 편의를 가진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참 모형과 분석에 사용된 모형이 다한 것 같다고 하자. 참 모형은 이제 x1, x2, x3라는 설명 변수가 이제 있어야 되는 게 올바른 모형인데 x3가 예를 들면 이제 그 관찰이 안 돼서 모형에서 누락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 경우의 편의, 바이어스의 방향에 대한 일반적인 결론은 존재하지 않고요. 다만 만일 이 x2가 x3가 좀 누락이 되어 있고요. x2가 만약에 x1, x3와 상관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x1의 개수 β1의 추정량의 편의는 앞에 단순한 케이스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과 동일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x1의 개수 β1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 β3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β2 그러니까 x3 빠져 있고요. 그냥 x2가 x1, x3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지 않다면 x3가 누락이 되어 있을 때 x1의 개수 β1의 추정치 β1의 햇에 대한 바이어스의 방향성과 부호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다음의 임금방정식에서 능력 변수가 만약에 누락되는 경우에 ability 자 요것이 누락이 돼서 빠지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 변수가 요것과 상관관계가 없다면 요 경우 β1이 발생하는 어떤 그 편의의 방향성과 부호에 대해서는 앞에 논의했던 것과 동일하게 그러니까 experience가 없는 것처럼 취급해서 β1의 추정치의 어떤 바이어스에 대해서 논의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experience가 either or 이건데요. 그러니까 x1 또는 x3와 둘 다도 마찬가지고요.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논의를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슬라이드는 이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이제 다중회귀 모형 3, 다중회귀 모형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단순 회귀 모형에서 정리를 3개 다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정치의 불편성. 두 번째가 이제 inference, 추론을 위해서 추정치의 분산들을 논의해야 되고, 추정치의 분산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오차항의 분산, 오차항의 분산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치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리 3. 그죠? 그랬을 때 지금 정리 단순회귀 모형에 대한 연장선상에서의 다중회귀 모형에서의 정리 1은 요 앞에 이제 슬라이드에서 다뤘고요. 그 다음에 정리 2, 정리 3이 바로 요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논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다중회귀 모형에서의 정리 2와 정리 3 아셨죠? 그래서 일단 OLS 추정량들 즉 우리가 추정한 비타 0 햇과 비타 1의 햇, 비타 2의 햇 뭐 설명서 늘어날 때 그 추정치들의 분산과 그 다음에 소위 우리가 이제 가우스 마르코프 정리라는 거를 한번 증명은 하지 않고요. 한번 뭔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스 마르코프 정리가 OLS 즉 최소 자승 추정법을 총괄하는 가장 중요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한번 어떤 내용인지만 볼게요. 증명 같은 건 하지 않고요. 자, 추가적으로 단순회귀 모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단순회귀 모형에서도 오차항의 추정치의 분산을 다루기 위해서 가정이 또 추가가 됐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정이 추가가 됩니다. 즉 멀티리니어 리그레션 다중선형 회귀 모형의 가정 5. 다시 한번 오차항의 동분산 호모스케다스티스트를 갖다가 우리가 가정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이건 어떤 내용이냐? 사실은 단순 회귀 모형 때와 같습니다. 모형에 포함된 설명 변수들의 값과 상관없이 오차항 U의 조건부 못합니다. 분산은 일정하다. 즉 오차항의 조건부 분산인데 이 설명 변수들의 조건을 걸었을 때 오차항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즉 예를 들면 이것이 뭐 시그마 i의 제곱, 무슨 뭐 이렇게 시그마 뭐 i의 무슨 제곱이라든가 무슨 뭐 xi에다가 뭐 시그마를 뭐 제곱이라든가 이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 어떠한 그 개별 관찰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모두 여러분 저번에 기억나시죠? 그 설명서 하나인 단순회귀 모형에서 x의 값에 따라 가지고 그 이제 y들이 분포한다는 건 u가 분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분산이 모든 x 값에 대해서 동일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x가 여러 개로 늘어났을 때의 확장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x의 값들이 오차항의 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예를 들어 임금 방정식 웨이지는 비타 0 플러스 비타 1, 에듀케이션 플러스 비타 2에 experience 플러스 비타 3의 테뉴어 플러스 u에서 다음이 성립을 한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오차항의 동분산 가정이다. 그 다음에 MLR1부터 MLR5까지의 가정을 가우스 마르코프 가정이라고 한다. 이 가우스 마르코프 가정이 충족되면 OLS 추정치는 어떠한 특징을 갖는다가 바로 가우스 마르코프 정리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가우스 마르코프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OLS 추정량의 분산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 설명 변수가 두 개만 돼도 공간에 뜨지요. 설명 변수가 두 개만 돼도 이제 공간에 뜨고 그 이제 오차항들의 분산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결국은 그 최소자성 추정법을 통해 가지고 단순 회귀 모형에서는 뭐예요? 선을 구하죠. 만약에 설명수가 두 개인 경우에는 뭐 면을 구해야 되거든요. 이 면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설명수 세 개이면 4차원 공간으로 갈 때 우리가 그림으로 표시도 할 수 없고 인지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상상하기도 좀 입체적으로 보면 이제 느낌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자, 이게 바로 뭐다? 우리가 이제 단순회귀 모형에서의 정리 2에 상응하는 겁니다.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OLS 추정량들의 분산. 자, 가우스 마르코프 가정들이 모두 만족이 된다면은
베타 Z의 햇의 분산 J는 뭐다? 1부터 K까지 즉 절편 뺀 거예요. 절편 빼고 지금 절편에 대한 분산도 구할 수는 있죠.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단지 자, 이 절편 빼고 이 x들이 붙어 있는 설명수들의 앞에 있는 그 계수들의 추정한 것들의 분산은 이러한 수식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수식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요거 상당히 새로운 겁니다. 요거 RJ의 제곱. 자, 일단 SST는 그렇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SST는 아셨죠? SST는 즉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Y는 예를 들면은 이제 베타 0가 있고 만약에 베타 1에 x1이 있고 플러스 베타 2에 예를 들면 이제 x2가 있고 플러스 베타 3에 x3가 있고 이제 플러스 u가 있는 만약에 설명 변수가 이제 3개 있는 케이스다. 그렇다면 이건 이제 베리언스의 예를 들면 베타 1의 햇은 무엇이냐? 이제 시그마 제곱을 뭘로 나누냐? 이제 SST의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R1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SST1은 무엇이냐? 그 각각의 그러니까 관찰치들인데 각각의 x1 값들이 있잖아요. x1 값들을 자기 평균으로 뺀 걸 제곱해서 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SST의 1. 1-R1 이거 이전에 봤어요 이미. 근데 1-R1 제곱이 이제 새로운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SSTJ는 J라는 설명 변수의 변동 아셨죠? J라는 특정 설명 변수 1이 될 수도 있고 x1, x2, x3, x4가 있을 때 뭐 SST의 2다. 그럼 이제 두 번째 x2라는 설명 변수의 총 변동분이고요. 각 자기의 평균을 빼서 제곱해서 다 더한 거 총 변동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지금 RJ의 제곱은 XJ 우리가 관심 있는 특정 X 뭐 X1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R1의 제곱은 X1을 모든 다른 설명 변수들 만약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설명 변수가 이제 3개가 있어요. X1, X2, X3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X1을 X2와 X3에 대해서 회귀 분석을 했을 때 얻게 되는 R제곱 아셨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 다시 한번 쓸게요. 자, 다시 한번. 자, y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1 플러스 베타 2 x2 플러스 베타 3 x3 플러스 u가 있을 때 설명수가 x1, x2, x3 세 개가 있습니다. R1 이게 제곱. 이건 무엇이냐? x1을요. 이렇게 쓸게요. 델타. 자, 절편항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델타 0 델타 1 x1 플러스 델타 2 x2 플러스 u는 이제 원래 있는 오차항이니까 u 말고 얘는 이게 v라고 쓸까요? 이런 오차항이 있는 요런 회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고 요런 회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걸 하면은 여기서 회귀 분석을 해서 i제곱이 구해지잖아요. 그거를 R1 제곱이라고 합니다. x1을 x2, x3에 대해서 회귀 분석을 해서 얻은 i제곱. 그렇다면 아까처럼 설명 변수가 x1, x2, x3가 있는 경우 R2의 제곱은 무엇이냐? 마찬가지로 델타 제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꿔야 됩니다. 딴 걸로 다른 값이 나올 테니까 딴 걸로 바꿀게요. 자, 그렇다면 R2의 제곱은 무엇이냐? x2를 겜마라고 할까요? 겜마 0 플러스 겜마 1에 보는 x1 플러스 겜마 3 x3 플러스 뭐 조그만 w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x2를 x1과 x3 그러니까 x2를 나머지 설명 변수들에 대해서 회귀 분석했을 때 얻게 되는 요 r제곱 요거를 r2의 제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밑에 이 첨자가 붙은 i제곱은 오리지널 i제곱. 그러니까
y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1 플러스 베타 2 x2 플러스 베타 3 x3 플러스 u에서 얻게 되는 r제곱이 아니고 첨자가 붙어 있는 것은 어떤 그 관심 있는 우리가 특정 설명 변수를 그 나머지 설명 변수들에 대해서 회귀 분석을 하게 되는 경우 얻게 되는 r제곱 값이 되겠습니다. r제곱. 아셨죠? 항상 복잡해 보일수록 그 기호가 의미하는 그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OLS 추정량의 분산은 MR1부터 MLR5까지 가정들이 충족되는 경우 특정 추정 개수 베타 J 햇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을 그 특정 설명 변수의 총 변동분 곱하기 1-R J 제곱, 즉 다른 그 J라는 설명 변수를 다른 여타 나머지 설명 변수에 대해서 얻게 되는 R 제곱 값을 인해서 뺀 걸로 곱해준다. 아셨죠? 이것은 왜 중요하다? 우리가 단순 회귀 분석에서도 봤지만 이 중요한 얘기보다 이게 이제 추론의 영역에서 가설 검정을 할 때 결정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가설 검정을 할 때 우리가 그 예를 들면 베타 1의 햇에 그러니까 단순 회귀 모형에서 베타 1의 햇에 대해서 우리가 가설 검정할 때 검정 통계량의 분모의 적이 오잖아요. 지금 어떤 형태로 SE 스탠다드 에러 표준 오차의 형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 베리언스 베타 J 햇의 저 시그마 제곱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정리 3에서 시그마 제곱의 추정치를 구해서 저기다 집어 넣은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그게 표준 오차잖아요.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 추론의 영역, 가설 검정에 의해서 엄청 중요하죠. 그죠?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베타 Z 햇의 분산의 크기는 혈적으로 중요하다. 이 분산이 만약에 크다는 것은 우리가 실내 구간 배웠잖아요. 분산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분산이 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실내 구간에서 추정치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t 값에다가 곱하기 SE잖아요. 표준오차. 표준오차가 커진다는 건 뭡니까? 위아래로 실내 구간이 쭉 넓어지죠. 실내 구간이 넓어진다는 거는요. 우리가 구한 추정치가 굉장히 부정확하다는 얘기예요. 실내 구간이 굉장히 타이트해야지 어느 것과 어느 굉장히 좁은 애들 사이에 있으면 이게 굉장히 그 믿을만한 신뢰할 만한 거거든요. 그렇지가 않은 거거든요. 실내 구간이 넓어진다는 것. 더군다나 이제 그 실내 구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설 검정을 할 때 검정 통계량을 구할 때 결국은 저 베리언스가 커진다는 것은 검정 통계량의 분모가 엄청 커지거든요. 분모가 엄청 커진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귀무가설을 그 기각하지 않을 그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함에도 불구하고 유의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그 OLS로 구한 추정치의 분산을 정확히 안다는 건 추론 우리가 어떤 그 추정치를 구해도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게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쪽에서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결국은 OLS 추정량의 분산은 이 세 가지 팩터에 의해서 결국 결정이 되죠.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잠깐 이제 논의를 해보는 겁니다. 자, 앞에 정리해서 드러나도 OLS 추정량 베타 J 햇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 그 다음에 SSTJ, RJ 제곱 등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일단 오차항의 분산 시그마 제곱, 자 동분산 가정했어요. 일단 시그마 제곱이 좀 분산에 지금 분자에 있잖아요. 분자에. 자 오차항의 분산이 클수록 OLS 추정량의 분산도 분자에 있으니까 자 시그마 제곱이 커지면 그죠? 그 얘기죠. 자 시그마 제곱이 커지면 당연히 분산은 커진다. 결국은 이제 수식적으로 그렇게 되지만 이것은 결국 이제 방정식에 잡음이 많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결국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그 요소의 크기가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x라는 독립변수가 y에 미치는
이제 x가 이제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x 각각은 부분 효과를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x가 y에 미치는 부분 효과의 추정이 결국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잡음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unpredictable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것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아셨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독립변수 x가 y에 미치는 부분 효과의 추정이 그만큼 더 침해를 받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중요하죠. 오차항의 분산은 표본 크기가 커져도 줄어들지 않는다. 오차항의 분산은 표본 크기가 커져도 그러니까 이게 표본 크기를 크게 만든다는 게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게 이제 이제 저기 이제 나중에 자 좋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이게 표본 크기가 커지면 이제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는. 지금은 뭐 여러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실 테지만 어쨌든 이 표본 크기가 커져도 줄어들진 않는다. 굉장히 이거 슬픈 우울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표본 크기를 크게 왜냐하면은 표본 크기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뭔가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거든요. 원래 이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x에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관심 있는 xj, 어떤 특정 현변수 xj의 총 변동 SSTJ 한번 보면 요건 이제 분모에 있죠. 자, SSTJ가 커질수록 그죠? 분모가 클수록 OL에서 추정의 분산이 작아진다. 그죠? 작아진다. 표본 크기를 늘리면 요거는 이제 얘기가 달라져요. 표본 크기를 늘리면 각각의 독립 변수에서 표본 변동 즉 SST가 커져요. 아셨죠? 그러니까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 SST는. 즉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임의로 추출할 때 표본 크기가 증가할수록 SST는 무한히 증가한다.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표본 크기를 크게 했을 때 분산이 작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좋은 얘기입니다. 왜? 여러분 어떤 우리가 추정치를 평가하는 네 가지의 척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뭐였습니까? 불편성, 효율성, 충분성, 그 다음에 뭐였어요? 일치성.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자, 분산은 무조건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되는 게 효율성과 관계가 됩니다. 분산이 작은 게 좋은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분산이 작아지면 효율성이 커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좋은 추정량으로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뉴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표본 크기를 늘리면 SST가 커지니까 저것은 무슨 소리냐면 결국 추정치의 분산값이 작아진다. 효율성이 커지는 거예요. 좋은 뉴스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표본 크기를 크게 하면 효율성의 측면에서 일단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은 쪽으로. 자, 그 다음에 자, 왜냐하면 일단은 표본 크기와 관련해서 이쪽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이쪽은 일단 줄잖아요. 그죠? 줄어들지 않는다고 그랬지만 늘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좋은 거죠. 좋은 뉴스예요. 세 번째는 좀 논의가 많죠. 자, 독립변수들 사이의 선형관계. 결국은 어떤 x를 나머지 x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한다는 건 이 얘네들 x들 간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관계. 아시겠죠? 관계. 자, ij제곱이다. 얘는 특정 xj라는 관심 있는 어떤 설명변수를 다른 그 나머지 모든 독립변수들 절편 포함된다고 했고요.에 대해서 회귀 분석하여 얻는 r제곱이다. 이게 의미가 뭡니까? 이 회귀 어떤 특정 x를 나머지 x들에서 회귀 분석하는 그 회귀 r제곱이 높을수록 무슨 소리입니까? 결국 어떤 특정 x의 움직임에 대해서 다른 x들의 움직임이 설명하는 포션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뭔가가 상관관계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r제곱이 높아진다는 건. r제곱이 높을수록 xj가 다른 독립변수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이 크다는 걸 의미하고 이것은 결국 x1과 여기 뭐 예를 들면은 요 x1과 x2가 상관되어 있다. 요거는 지금 두 설명수가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x1을 x2에다가 회귀 분석을 했더니 r제곱이 되게 높다. 그럼 결국 x1과 x2가 고도로 상관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결국은 rj제곱이 1에 접근할 때 1에 접근한다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설명력이 엄청 뛰어나다는 거죠. 상관관계가 엄청 높다는 얘기입니다. rj제곱이 1에 접근함에 따라서
결국은 무슨 소리예요? RJ 제곱이 굉장히 앞에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RJ 제곱이 커진다. RJ 제곱이 커진다. RJ 제곱이 커진다. RJ 제곱이 커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RJ 제곱이 커지면 1에 가까이 가고, RJ 제곱이 커지는 건 설명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고, 저 R 제곱이 커지면 분모가 굉장히 작아져요. 굉장히 작아지면 어떻게 된다? 베리언스 자체가 커진다. 엄청 커진다. 엄청 커진다. 이게 만약에 거의 0에 가까이 가보십시오. 엄청 크게 됩니다. 이 베리언스가. 그죠? 그래서 다시 보면 결국 RJ 제곱이 1에 접근함에 따라서 1-RJ 제곱 자체가 0에 굉장히 가까이 가니까 저 비타 Z 햇의 베리언스 자체는 엄청 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x1과 x2. 그러니까 지금 자꾸 저 이해가 나오지만 지금 두 개가 있는 경우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x1과 x2라는 이제 두 설명수가 있을 때 x1과 x2의 선형관계의 정도가 높으면 r 제곱이 크다면 rj 제곱이죠. 그러니까 r1 제곱과 그러니까 저 설명수가 두 개 있는 경우에는 r1 제곱과 r1 제곱과 r2의 제곱 같죠. 그죠? R1을 아니 그 X1을 X2에 대해서 회귀 분석을 하든 X2를 X1에 대해서 회귀 분석하든 R제곱이 구해지면 똑같단 말입니다. 어쨌든 그 경우에 OLS 기울기 추정량의 분산은 굉장히 커진다. 근데 그 세 개의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가 있다. 자, RJ 제곱이 0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설명수들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없다는 얘기 전혀. 이 경우에는 XJ와 다른 모든 독립변수들 X들 간에 표본 상관계수가 0일 때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상당히 듭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설명변수들 간에 일정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경우 많은 걸 한번 들어볼게요. 자, H가 예를 들면 이제 베타 0 플러스 베타 1의 이게 에듀케이션. 제가 주로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 기본적인 세팅을 알려드릴게요. 잉크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가 U가 있다. 여기서 이제 H는 뭐냐면 헬스예요. 어떤 사람이 건강이거든요. 헬스. 어떤 사람의 건강은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그 의료경제학과 보건경제학에서 많이 논의가 된 사항에 의하면 이 사람의 건강이라는 거는 교육 수준과 인컴, 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비타 1과 비타 2는 일반적으로 플러스라는 게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변수가 주로 많이 들어가요. 건강함수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에듀케이션과 인컴 이 둘은 상관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에듀케이션이 높을수록 인컴이 높을 가능성이 크고 에듀케이션이 낮을수록 인컴이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저 두 변수 간에는 양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죠? 그 실제 그렇게 나타납니다. 연구를 하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RJ 제곱이 만약에 에듀케이션을 인컴에 대해서 회귀 분석을 했는데 R 제곱이 0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요. 엄청 낮습니다. 엄청 낮습니다. 주로 특히 이제 에듀케이션을 인컴에 대해서 리그레션 하기보다는 인컴을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회귀 분석을 했을 때, 그죠? 인컴을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인컴을 종속 변수에 두고 에듀케이션을 설명 변수로 뒀을 때, 그죠? 거기로부터 나오는 R제곱이 0에 가깝다? 저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RJ제곱이 0인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RJ제곱이 1인 경우는 어때요? 저 두 설명변수 간에 완벽한 선형관계가 완전 공선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완벽한 선형관계가 존재하게 돼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MLR3가 그러니까 위배가 되죠. 그러니까 설명변수 간에 완전한 공선성이 없어야 되는데, 그죠? 이게 존재한다. MLR3가 일단 위배가 되고, 그죠? 완전한 성인관계가 존재하고. 이론적으로 볼 땐 어떻습니까? 이론적으로 볼 때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0이 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분명히 무한대가 나오죠. 무한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통계 패키지들이 완전한 공선성의 문제가 있을 때 한 변수를 자동적으로 누락을 시킵니다. 떨궈뜨려요. 그러지 않으면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이것도 그러니까 극단적인 케이스죠. 자, 이 경우 1은 아닌데 이게 RJ 제곱이 이게 상당히 가깝게 간다.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들 간에 고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고요. 이런 경우를 다중공선성, 멀티콜리니어리티라고 합니다. 이 경우도 문제가 만만치 않아요. 멀티콜리니어리티, 다중공선성도 비록 완전한 공선성은 아니지만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경우도 R이 1에게 가깝게 되면은요, 분모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그 분산 자체가 엄청 커지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추론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완전히 비효율적인 그런 이제 추정량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에 가까이 가면 이제 다중 공선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 수가 있겠다. 이제 뭐 예를 들면 average score는 학교별 평균 표준화 성적이며 이거 뭐예요? expenditures on teacher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교사들에 대한 지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월급 외에 이제 선생님이 티칭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근데 거기 딴 게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뭐 인건비 주로 인건과 위와 관련해서 뭐 보너스도 팍팍 주고 월급도 팍팍 주고 그런다 만약에. 그 다음에 여기는 expenditures on material, 그러니까 이제 강의 자료, 수업 자료에 대한 지출. 여기에는 무슨 단순히 뭐 이제 뭐 복사비 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온라인 수업을 이제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면 이 사람에게 이제 웹캠도 이제 사서 지급을 해주고 전자펜도 사서 지급을 해주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닙니까? 그 강의 자료에 대한 지출이 있을 것이고. expenditures on others 하면 이제 기타 지출이 되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예에서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이 세 개의 설명 변수들이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을 수가 있겠다,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듯이 돈이 많아서 지출을 많이 이제 할 수 있는 학교는 각각의 항목별로도 지출이 이제 많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출 항목들 간에 서로 상관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게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선생님들에 대한 지출, 교사들에 대한 지출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 예를 들면 그 강의 자료, 수업 자료에 대한 지출도 뭐 높을 것이며,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각각의 지출 항목별 효과, 비타 1, 비타 3를 따로따로 추정해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특정 항목의 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 해당 항목이 다른 항목과 달리 변하는 경우가 표본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SST, 요것의 SST, 요것의 SST, 요것의 SST.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분산의 측면에서 봤을 때 시그마 제곱은 어차피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지금 분모 부분에 있는 이제 SST하고 1-RJ의 제곱이 문제가 되는데, 일단 이 얘네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으면은 RJ 제곱이 1에 근접해 갈 것이며 1-RJ 제곱이 상당히 0에 가깝게 갈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완화해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게 완화해 줄 수 있는 게 그 표본 크기가 좀 충분히 커서 SSTJ, 그러니까 SST 요것들이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할까요? 커야죠. 엄청 커져야지 1-I 제곱에서 상당히 작아졌던 거를 굉장히 상쇄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네 번째 포인트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 그렇지 않다면은 요 개별적인 요 계수 비타 1, 비타 2, 비타 3 얘네들 추정한 것의 분산들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경우에 아셨죠? 왜냐하면 요 세 가지는 이 얘네들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것이 어떤 선형관계로까지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것이 굉장히 지금 상관관계 높을 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높을 것이기 때문에 아셨죠? 그런 경우 이제 다중 공존성의 문제가 있고 비타 1, 비타 2, 비타 3의 추정치들의 분산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또 다른 어떤 흥미로운 케이스인데요. 여기 지금 x1, x2, x3의 세 개의 설명수가 들어가 있죠.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x2와 x3 사이에는 어떤 고도로 어떤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근데 만약에 얘는 x2, x3와 상관이 없다. 그죠?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은 얘가
x1이 x2, x3 요 둘은 상관관계가 있더라도 x1은 x2, x3가 상관관계가 없어서 r1, 1, 그러니까 r1 제곱 자체는 만약에 0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x2, x3가 상관관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x1이 x2나 x3 요 둘과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r1 제곱은 0이다. 그러니까 1-r1 제곱은 1이다. 결국은 SST 1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분산이 주어진다. 그죠?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뭐 거의 뭐 효율성의 측면에서 뭐 아주 좋은 거죠. 최고죠. 뭐 효율성의 측면에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이 상관관계가 고도로가 중요해요. 상관관계는 일정 정도 어느 정도 선후연수 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도로 상관관계가 있는데 우리는 사실 비타2와 비타3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 비타1에 굉장히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 만약에 이 비타1이라는 어떤 그 모수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경우면은 x2, x3 사이의 상관관계에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도 좋다. 그렇죠? 아시겠죠? 그런 상황들도 꽤 존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잘못 설정된 모형의 문제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모집단 모형이 지금 x1과 x2의 설명수 두 개가 있고 가우스 마코프 가정 1부터 5까지의 MLR 가정들이 충족이 되고 있고 다음에 두 추정을 한번 고려해 보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첫 번째는 x1과 x2가 다 제대로 들어가서 추정이 된 케이스고 여기는 지금 x2가 누락이 된 케이스입니다. 아셨죠?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저 x2가 우리가 논의했듯이 x2가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누락이 된 경우가 있고 x2가 만약 쓸데없는 데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x2가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첫 번째 비타2가 0가 아니다. 요것이 이제 제로가 아니에요. 요것이 제로가 아니라는 의미는 죄송합니다. 요것이 지금 제로가 아니다.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애예요. 지금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비타2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y에 대한 설명력을 x2가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아셨죠? 자, 그 경우입니다. 지금. 자, 비타2는 0이 아니다. 이 경우에 모형으로부터 관련 있는 변수를 제외시킨 거고요. 만약에 두 번째로 그 분석을 한다면은 그 결과 x1과 x2가 비상관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거 중요하죠. x1과 x2가 비상관인 경우가 아니라면 비타1의 tilda, 즉 x2를 빼고 추정했을 때의 x1의 개수, 추정개수 비타1의 tilda에는 편향이 초래된다. 왜? x1과 x2가 상관관계에 있어요. 근데 x2가 관찰이 안 된다고 해서 u에다 집어 넣었단 말입니다. 그럼 오차항과 지금 어떻게 돼요? x1과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그 추정치는 항상 편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바이어스가 있는 겁니다. 바이어스가. 아시겠죠? 지금쯤은 이건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아셨죠? 왜 바이어스가 발생하는지. 가장 중요한 과정은 뭐였다? 오차항과 설명수 간의 상관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x2가 분명히 필요하고 더군다나 x1과 상관관계에 있는 애를 u에다가 관찰이 안 된다고 집어넣게 되면 u 자체가 x1과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x1의 개수 비타1에 대한 추정치 비타1의 햇은 편의가 발생합니다. 바이어스가. 그 다음에 하지만 베타1의 햇은 베타2의 값이 무엇이든 베타1의 불편 추정량이다. 그렇죠. 불편 추정량이죠. x2가 지금 x1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x2는 또 y에 대한 설명력을 갖고 있는데 얘가 정확하게 위치에 있으면서 추정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에 x1의 개수 베타1의 추정치 베타1의 햇은 불편 추정량이죠. 아셨죠? 그 다음에 두 추정량의 분산에 대해서 논의하자. 자, 이 경우에 어떤 경우 바이어스가 발생하고 어떤 경우에 바이어스가 안 발생하는지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분산의 논의로 가면, 자, 앞에 거는 이렇게 되고요. 뒤에 거는 이렇게 됩니다. 분산이. 요거는 뭐예요? 비타1의 햇은 비타2가 x2가 정확하게 모형에 들어가 있는 케이스고, 요건 지금 x2가 누락이 되어 있는 상황 스타트에서 추정한 거란 말입니다.
자, 베타 1의 해석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 제곱 SST1 1-R1 제곱, 이 R1 제곱은 뭐다? X1을 X2에다가 회귀 분석을 해서 얻은 I 제곱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건 단순 회귀 모형이기 때문에 그냥 SST1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왜냐면 R 제곱이 없잖아요. 그죠?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결국 근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항상 1-R제곱이라는 게 0과 1 사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가로 안의 부분은 항상 0점 몇이에요. 0점 몇.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0점 몇이기 때문에 분산 자체가 요게 괄호가 그러니까 괄호가 이 괄호 부분이 있는 경우가 베리언스가 항상 큽니다. 즉 이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아셨죠? x1과 x2 간의 상관계수가 0이 아닌 한 x1과 x2의 표본 상관계수 0이면 어떻게 돼요? 요거 0이니까 사실 이 두 개는 같아집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x1과 x2가 상관관계가 없으면 r1 제곱이 0이 되기 때문에 저 베타 1의 해세 베리언스와 베타 1의 틸다의 베리언스가 동일해져요. 그렇지 않다면, 근데 그런 경우 극히 드물다고 그랬죠?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을 한다. 즉 베타 1의 틸다의 분산이 베타 1의 해세 분산보다 작고, 즉 베타 1의 틸다가 더 효율적인 추정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버롤 어떻게 된다? 지금 이 스토리가 지금 어떻게 된다? 만약에 x2라는 섬유변수도 모형에 필요한데, 그리고 이것이 x1과 일정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누락시키고 분석하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이걸 포함시키고 분석하는 경우, 포함시키면은 추정치에는 불편 추정량인데, 그죠? 누락시키면은 이 추정치는, 그러니까 x1에 대한 개수에 대한 추정치예요. 요거는 불편성이 아닙니다. 그죠? 편의가 있어요. 대신에 앞의 경우, 제대로 들어간 경우에는, 그러니까 추정치의 분산은 커요. 더 큽니다. 없는 경우보다, x2를 누락시킨 경우보다. 하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굳이 얘기하자면은 불편성이 더 중요합니다. 불편성이 있으면, 이게 편의가 있으면은 그것이 뭐, 통계적으로 유의하거나 안 하거나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잘못된 숫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마지막 포인트. 결국은 이제 바이어스와 효율성 간의 그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은 표본 크기가 커지면은 효율성은 커져요. 그러니까 표본이 충분히 크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표본이 커지면은 표본이 커지면 이거 자체도 계속적으로, 아까 봤잖아요. 표본이 커지면 SST가 증가를 하게 되니까 그 분산 자체가 감소하거든요. 그러니까 표본이 커지게 된다면은 효율성의 문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즉 그렇기 때문에 불편성이 중요해진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가 아니라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된다? 베타 1의 해시 선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불편성이 없는 추정량이. 그리고 표본 코일을 크게 하면 효율성의 문제도 이미 해결이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 비디오에서의 논의는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것이 이제 그 영인 케이스는 어떻게 되느냐, 요 문제를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